네, 안녕하세요. 명인들의 복귀 수요 시간입니다. 네, 작년 연말에 제가 마지막 납해 날 방송하고 일주일 만에 또 찾아뵙습니다. 연말과 연초로 이어지는 장세가 상당히 들들 끓었습니다. 그죠? 엄청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너무 힘을 쏟았던 증시는 오늘 고점 대비해서 뭐 한 60포인트 넘게 지금 되밀렸죠. 되밀린 상황이 나타났는데 이제 오늘 또 종가를 보고서 많은 또 개인 투자가들이 뭐 가슴을 쓸어내리시기도 하는데 먼저 말씀드릴 부분들은요. 아직 시장의 트렌드, 전략적 트렌드는 큰 이상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계산에 넣어야 될 것은 시장이 이제 상승 흐름을 보이는 과정에서도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리잖아요. 확장과 축소, 그죠? 그러니까 확장이라는 얘기는 이제 시장이 이제 뭐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뭐 상승세를 계속해서 크게 이어나가는 자리, 이제 그 자리를 우리가 확장이라고 하면은 이제 오늘 같은 흐름은 너무 이제 시장이 달려나가게 되니까 일정 정도 축소 과정을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그 축소 과정이 추세를 크게 거스리는 축소 과정이 아니라 제한적 범위 내에서 나타나는 축소 과정은 오히려 시장의 롱런을 위해서 뭐 그야말로 뭐 비타민을 하나 먹는 거라는 생각을 하셔도 크게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너무 뭐 지수가 오전 초반 대비해서 종가 기준으로 많이 되밀렸다라고 해서 또 겁내지 마시고 특히 뭐 최근에 대형주들이 시장의 전체적인 헤게모니를 장악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으실 텐데 그 종목들이 고점에서 좀 밀리고 그랬다고 해서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아직 시장은 갈 길이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지난 연말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시장이 이제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가령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뭐 아직 대전까지 왔다. 아직 뭐 대구도 가야 되고 뭐 동대구도 가야 되고 부산까지 가려면 멀었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하지 마라. 다만 이제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그거만 조심하시면 돼요. 시장이 너무 과열된 양상을 띈다고 했을 때 그야말로 여우처럼 약간 그때는 좀 몸을 사리는 전술이 필요하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는 사실은 제가 어제하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하는 방송 날선 시황을 통해서 조심 좀 하자.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었는데 뭐 종가상으로 많이 밀렸지만은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고 오늘 또 저와 함께 시장 흐름을 또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그렇다면 오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떤 걸 주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종목 대응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점검을 해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제 오늘 나타난 시장의 조정 흐름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이 되겠죠, 그죠? 근데 오늘 나타난 시장의 조정의 흐름은 결국은 뭐냐면은 지난 연말과 연초로 이어지는 흐름에서 지수가 뭐 무지막지하게 올라갔죠. 특히 이제 연초 흐름에서는 뭐 이른바 제뉴어리 이펙트, 그러니까 1월 효과라는 어떤 기대감 때문에 특히 최근 장세의 흐름은 중소형주가 움직이는 장세라기보다는 사이즈가 큰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는 대형주들이 움직이는 장세. 그러니까 움직인다라는 얘기는 그 대형주들이 시세 탄력이 강화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죠? 그렇게 되니까 지수는 금방 올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어제하고 오늘 국면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에너지가 분출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 장세는 우리가 이제 계속 추적해 들어가는 것이 유동성 장세라는 기본적인 트렌드를 우리가 계속 생각을 했잖아요. 그럼 유동성 장세에서는 뭘 봐야 되냐면은 수급의 흐름, 그러니까 수급의 흐름이 너무 지나치게 나간다. 뭐 종목이 강한 흐름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수급의 흐름이 너무 지나치게 거대해지고 비대해진다. 라면은 그거는 단기적인 경계 시그널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오늘은 뭐냐면은 그 수급의 신호가 단기 경계 시그널을 준 거예요. 어떻게 줬냐면은 보시면은 이런 거죠. 조금 크게 좀 잡아줘 보시면은 어제 오늘 시장 흐름에서는 이제 어떤 게 이제 주목을 해야 될 포인트냐면은 거래 대금이요. 지금 최근 3일 동안 26조, 그죠? 26조, 오늘 29조. 예. 물론 지금 시장의 기본적인 체력은요. 예탁금 잔고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거래 대금은 사실은 최근 시장 상황은 받아 안을 수 있는 거래 대금은 돼요.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것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요, 26조 원을 기록을 하면서 거래 대금이 26조 원을 기록하면서 종합주가 지수가 한 46% 정도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힘을 쏟았는데 그 흐름이 밀리지가 않고 올라갔기 때문에 뭐 괜찮아요. 그런데 오늘은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29조 원이 거래가 됐는데 주가가 고점에서 밀렸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어떤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단기적으로 막 추격해서 매수한 사람들이 고점에서 일정 정도는 약간 물리는 상황이 나왔다라는 거죠. 이전에는 뭐냐면 거래 대금이 늘어나는 과정 속에서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물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지는 않았지만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예. 거래 대금이 29조 원을 기록을 했는데 고점대에서 크게 밀렸다. 이 얘기는 뭐예요? 단기적으로 약간 시장이 단기적인 브레이크가 걸렸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그 배경에는 뭐냐면은 거래 대금이 너무 지나치게 분출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될 한 가지 신호, 즉 개인 투자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 과열된 매수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거죠. 제가 이제 지난 그 연말 납회하는 날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 유동성 장세에서는 다른 거 걱정하지 마시고 뭐 종합주가지가 3,000포인트 간다, 3,100포인트 간다. 그걸 과열이라고 우려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막 묻지마 투자가 나타나고 막 고점에서 그냥 따라서 매수를 하는 그런 심리가 형성된다라고 했을 때 그건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최근 2, 3일 동안 나타났던 흐름이었고 오늘 급기야는 그 흐름이 이겨내지 못하고 29조 원의 거래를 시켰는데 불구하고 밀렸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무슨 얘기가 되겠어요? 그만큼 경계 심리와 이식을 하겠다라는 심리, 이식이라는 게 이제 결국은 먹고 팔겠다라는 심리가 상당히 확대되는 오늘이었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시장 빠질 거야. 이제 시장이 이제 올 때까지 다 왔어. 이런 관점보다는 너무 많이 올라왔네. 그리고 약간 불안한데 이런 심리가 작용을 하면서 오늘 시장이 큰 변동성을 보였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배경은 결국은 거래 대금이 크게 분출된 데 따른 반작용의 흐름이 나온 상황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 흐름은 뭡니까?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시장의 전체적인 트렌드가 꺾인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다만 이제 단기 에너지가 분출됨에 따라서 이제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최근 장세에서는 제가 이제 계속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그런 거잖아요. 추세 트렌드가 있으면 확장과 축소의 과정이 반복된다. 근데 그게 뭐냐면은 너무 확장을 하게 되면은 부러진단 말이에요. 확장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좀 잡아주고 보시면은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가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5일 이동평균선하고 10일 이동평균선하고 이렇게 벌어졌죠. 그죠? 이전에는 보세요. 지난 연말 구간 속에서는 단기 이평선이 거의 나란히 갔었잖아요. 그죠? 나란히 갔었는데 이번 마디 속에서 뭐냐면은 단기적으로 연말과 연초 구름 속에서 급등이 나타나니까 5일 이동평균선하고 10일 이동평균선 간에 이격이 확 벌어졌단 말이죠. 그죠? 이렇게 되니까 이격이 벌어지게 되면은 뭐예요? 그건 단기 과열 신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시장은 뭐예요? 이격을 좁히는 조정. 그러니까 속도 조정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런 흐름들이 오늘 나타났던 전반적인 시장의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모두에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이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게 이 방송을 하면은 왜 날손시와 날손시장 그게 뭐냐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많은데 이제 매일매일 제가 10시 10분인가요? 10시 10분에 이토마토에서 이제 날손시황을 한 15분짜리 방송을 해요. 이제 그때는 이제 그날 상황을 갖고서 말씀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너무 거래가 터졌다. 그리고 막 거래 터지면서 지수가 올랐다. 약간 경계 신호를 말씀드리면서 일부는 제가 현금화를 고점에서 팔아서 현금화를 시키면서 여러분들이 현금 유동성을 좀 만들어 놓자라는 말씀을 오늘도 드렸잖아요. 그죠? 오늘 제가 아까 방송할 때도 사실 지수가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았어요. 근데 막판에 결국 밀리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은 힘이 붙이는 거예요, 시장이. 그 흐름이 오늘 나타났다고 보시는 게 맞고, 그러나 그 전제는 기본적으로 유동성을 기반으로 하는 트렌드는 유효한 가운데서 나타나는 조정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초보 투자자 경우에는 오늘 지수가 많이 밀려갖고 좀 마음을 쓸어내리고 막 그러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걱정할 단계는 아직 아닙니다. 다만 오늘 나타났던 흐름 그리고 이제 연말과 연초로 이어지는 흐름이
너무 지나치게 나갔기 때문에 이에 따른 약간의 뭐랄까요 후유증은 우리가 한 하루 이틀 정도는 생각을 하는 관점이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러면서 이제 시세 흐름은 이제 근데 여러분들 이제 겉으로 보면은 시장의 흐름이 그렇지만은 안으로 보면은 시세 흐름은 상당히 양호해요. 뭐가 양호하냐면은 이번에 이제 연말과 연초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시세는 결국은 뭐예요? 탑픽 뭡니까? 두 가지의 어떤 포인트가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좌우를 했죠. 하나는 뭐였습니까? 하나는 이제 그 자동차 관련주들의 흐름이 연초 흐름 속에서 급등이 나왔죠. 뭐 가장 이제 연초의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현대 위아가 막 상한가를 쳤어요. 근데 사실 우리 날선시황이라든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동차 관련주 쪽에서 작년 내내 이제 하반기 내내 말씀드렸던 종목이 사실은 만도잖아요. 만도. 그죠? 만도인데 만도 형님이 나가고 나니까 그동안에 숨죽였던 현대 위아 뭐 현대 모비스 이런 애들이 이제 연초 흐름 속에서 튀었는데 근데 이제 보세요.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게 이제 현대 위아가 연초 흐름 속에서 한번 급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상한가를 한번 치고 난 다음에 사실 이거 너무 나간 거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저께 단기 고점 주고서 조정 보이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쉬었다가 또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근데 너무 달려나가 버리니까 지금 현대 위아가 오늘 뭐 조정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뭡니까? 개장 주가에서 엄청난 급등을 보였다가 어제 오늘 쉬고 이런 것들이 좋다라는 게 뭐냐면은 계속 빵빵빵 나가면 이게 개별주도 아니고 대형주들이 빵빵빵 나가면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죠? 예. 시세가 너무 이제 이상 급등을 보이게 되면은 그러면 약간 시장이 투기판으로 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이제 너무 나갔던 애들이 자연스럽게 어제 오늘 국면 속에서 조정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먼저 선조정 보였던 애들의 경우는 아직까지 명맥을 이어나가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보세요. 그 단기 과열권에 따라서 연초에 강했던 애들의 경우는 조정이 들어왔지만은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애들의 경우는 여전히 추세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가장 대표적인 게 오늘 지금 보시면은 SK 하이닉스죠. 그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흐름은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보였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그 자동차 쪽에서 저는 뭐 현대 위아가 아니라 계속 말씀드리지만 만도를 얘기하지만 만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 또 이번에 조정 들어올 때 사세요. 사면은 안 물려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러면서 시장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조정 보일 애들은 조정을 보이고 너무 급등을 보였으니까 대신에 뭐예요? 조정 보였던 애들은 또 올라간단 말이에요. 오늘 그게 가장 대표적인 종목들이 뭐예요? 화학주, 금융주죠. 그러니까 화학주, 금융주가 사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연말과 연초로 이어지는 국면 속에서 화학주들이 엄청나게 막 조정이 심하게 들어왔어요. 근데 가령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화학주 얘기를 할 때도 제가 대한유화를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보시면은요 참 재밌는 게 그러니까 최근 장세에서 대형주, 핵심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사실 대한유화 같은 경우에도 뭐 이 종목을 만약에 투자를 했던 분의 경우는 사실은 남들 들들들 끓을 때 막 한 달 정도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야 이거 뭐 나는 왜 이래 막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한 방에 그냥 고점을 돌파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여전히 대형주를 중심으로 하는 핵심주들의 명맥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뭐냐? 나갔던 애들은 조정이 들어오고 조정을 충분히 거쳤던 애들은 올라가는 흐름. 오늘 보시면은 지수 밀리는 과정 속에서도 지금 보시는 종목은 롯데케미칼인데 롯데케미칼의 경우도 결국은 뭐예요? 전고점 수준까지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오늘 가장 대표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였던 종목 중에 하나가 뭡니까? 증권주들인데 그러니까 증권주들의 경우가 이제 항상 그래요. 이제 과거 경험상 증권주라든지 건설주 이런 종목들이 말입니다. 유동성 흐름 속에서 한 마디, 그러니까 한 사이클의 끝무렵에서는 항상 얘들이 올라가요. 마지막에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증권주들의 흐름이 바톤을 넘겨받으면서 올라갔던 상황. 근데 이제 증권주들의 경우도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화학주와 마찬가지로 오늘 보면은 장대에 전부 다 장대 양선들을 출현을 시켰는데 얘네들이 전부 다 보면은 한 달, 두 달 쉬었던 애들이에요. 사실은. 예. 그러면서 오늘 증권주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쉬었던 애들 쪽에서 대표적으로 올라갔던 종목들이 뭡니까? 어제. 조선주들이 올라갔었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유동성 이국면이라는 트렌드를 가지고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형주 사이클을 말씀드렸잖아요. 대형주 사이클은 여전히 돌아가면서 올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시장이
뭐 지수가 오늘 뭐 약간 크게 흔들렸지만은 사실은 시장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세 흐름들은 비교적 탄탄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기본적인 어떤 시장 트렌드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말고 다만 시장이라는 게 되게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생물체와도 같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 이렇게 급하게 나가면은 시장은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조정을 보여요. 근데 지금은 그런 흐름이 나타났다는 거죠. 왜? 지금 보시고 계시는 시세들의 어떤 흐름을 보면은 나간 애들은 조정 보이고 조정 보였던 애들은 나가고 이런 흐름이 아직까지는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오늘 흐름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전체적인 흐름들은요, 시장의 유동성 트렌드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최근에 거래 대금이 뭐 오늘 29조 원까지 터졌지만은 최근에 거래 고객 예탁금이 말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뭡니까? 고객 예탁금 규모도 지금 최근에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얘기는 이런 거래를 터뜨려도 이제 시장이 말입니다. 고객 예탁금이라든지 시장의 체력이 크게 늘어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거래 대금만 늘어났다. 예. 그러면은 막 단타 매매가 성행을 하고 막 시장이 무리수를 두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고객 예탁금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는 그죠? 시장이 이런 거래 대금을 받아 안을 수 있는 체력은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사실 최근에 여러분들 시장을 주도했던 세력들이 누구예요? 외국인이잖아요. 근데 외국인 투자가들이 적절하게 외국인 투자들이 키는 아직까지 놓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외국인 투자가들이 최근에 보시면은 조정 들어오는 자리에서 적절하게 이식 매물을 출회시키고 있다는 얘기는 다시 외국인 투자가들이라든지 기관 투자가들 쪽에서는 재매수를 할 수 있는 룸이 생겼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시장 상황 속 특히 오늘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 종목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종목 대응을 어떻게 할까 한번 보자고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 지금은 무조건 대형주 하셔야 돼요. 아까 저기 막 왜 자꾸 주변주를 보려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이제 우리 이토마토에서 좋아하시는 섹터 중에 하나가 5G 같은 것도 좋아하고 그죠?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요. 지난 9월 달 제가 이제 유동성 2국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9월 달 이후부터는요. 중소형주 하신 분들하고요. 대형주를 안정적으로 하신 분들하고 수익률 차이가 많이 벌어져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단타 매매를 하지 않아도. 근데 그게 아직까지는 유효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흐름 속에서 최근에 제가 이제 이전에 빅6 플러스 2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냐? 또 압축되기 시작한 게 지금은 투톱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전차가 기본적인 투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차 군단 쪽에서는 뭡니까? 최근에 삼성전자 또 많이 쉬었죠. 그죠? 삼성전자가 또 잘 쉬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5일 이동 평균선하고 11선하고 말입니다. 이게 이격을 좁혀 놓잖아요. 제가 볼 때는 또 갑니다. 아직 저는 갈 자리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뒤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종합주가 지수 3,000포인트는요. 뭐 철벽이라든지 통곡의 벽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3,000포인트는 기본적으로 먹고 들어가는 자리예요. 오늘 한번 돌파를 했다가 밀렸다라고 해서 그게 매물벽이 쌓인다.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의 볼륨은 이미 3,000포인트를 뚫어내기 위한 볼륨이 충분히 형성이 되어 있고 에너지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뭡니까?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놓쳐서는 안 될 종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삼성전자 흐름 그렇고 오늘 이제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흐름이 뭐 비교적 양호하게 움직였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가 볼 때는 한 내일이라든지 모레 코스까지는 약간 흔들 가능성이 있어요. 대형주들이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이격을 좀 좁혀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이런 종목들의 경우는 차분히 줍자.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이제 뭡니까? 뭐 지난 연말에 좀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LG전자가 사실은 아침에 LG전자가 그냥 엄청나게 튀었잖아요. 막 장중에 6% 7%로 그냥 막 어저께는 단일가 매매를 했기 때문에 약간 시세가 찌글찌글했는데 아침에 한 6% 7% 올라갔다 그죠? 밀렸는데 상관없어요. LG전자는 제가 지난 연말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히스토리가 있고 그다음에 스토리가 있는 주식들은요. 그냥 쉽게 안 무너집니다. 예. 분명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LG전자는. 무슨 스토리입니까? 예. LG전자의 그동안의 기술력과 그다음에 신성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가 합쳐진다라고 했을 때 저는 아직까지 평가는 더 받아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LG전자.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좋아하는 여러분들한테 강하게 계속 말씀드렸던 만도라든지 만도를 오늘 내일 사세요. 그리고 OCI 같은 종목들의 경우에도 결국은 OCI도 보세요.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그냥 매일 올라가죠. 그죠? 이런 흐름들은 계속해서 선선한 흐름으로 봐야 된다.
지수만 올라가 보세요. 얘네들이 앞장서서 나간다니까요.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후발주 쪽에서는 오늘은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에 숨죽였던 롯데케미칼, 그죠? 그다음에 대한유화 이런 선수들이 오늘 조정 보였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은 후발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얘네들은 또 한 내일이라든지 모레 코스에서 약간 조정 보일 거예요. 예. 얘네들 따라가지 마시고 먼저 세팅을 할 거는 지금은 아직까지는 전차 군단들이다. 예. 지금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롯데케미칼이라든지 대한유화, 그다음에 건설주 쪽에서는 뭐 대우건설, 그다음에 이제 오늘 뭐 유가 관련돼서 S-오일 같은 경우가 이제 상승을 보이는데 얘네들은 아직까지 후발주, 이군주 정도로 분류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는 게 맞아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가 연초 급등에 따라서 조정이 나타났는데 얘네들은 어제 제가 날선 시황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좀 냅두세요. 좀 조정 보일 때는 너무 급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아직까지 이격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좀 빠르면은 주 후반 정도부터는 다시 얘네들의 경우도 재매수가 들어가야 된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무조건 탑픽은 저는 만도라고 봐요. 그러니까 만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에 이번에 이제 새롭게 부각되는 현대유야 이런 종목들 정도만 리스트업을 시키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후발 대형 IT주들, 그러니까 LG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나가면서 사실 그동안 숨죽였던 애들이 뭐냐면 LG 디스플레이, 이노텍, 그죠? 이런 것들인데 얘네들의 경우에도 전차 군단들 쪽에서는요, 이군주 쪽에서 얘네들의 경우도 여전히 관심주로 보셔야 돼요. 이노텍이라든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LG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제 시장이 조정을 보이게 되면 또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죠.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근데 얘네들은 시장과 약간 반대로 움직이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력주 관점이라기보다는 순환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대형주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대형주 중심으로 대응을 하고 뭐 제약이라든지 중소형주들의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전체 자산에서 한 1, 20%를 해야지 지금은 대형주에서 노는 장세라는 점, 그거를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라겠고, 내가 1,000만 원, 2,000만 원 있더라도요. 시장의 본류에서 움직이세요. 그게 맞아요. 그게 투자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정리를 해드리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연말 납회하는 날에는 제가 계속 간다 시장은, 그죠? 라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또 여러분들이 약간 힘들어하실 것 같아서 더 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코스피 3,000포인트는 3,000포인트 장악은 저는 필연이라고 봅니다. 이번 마디에서는. 예. 돈이 이렇게 많은데 3,000포인트는 그 제가 볼 때는 벽 아니에요. 예. 필연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다만 그런 가운데에서 너무 시장이 나가서 단기 속도 조절을 하는데 속도 조절을 하는 이 구간에서는 핵심주 다시 저가 배팅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자. 이게 큰 틀입니다.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너무 급하게 팔 필요 없다. 기다려라. 대형주들의 경우는 우리 개인투자가들이 요새 하는 말 있죠. 아직까지는 존버입니다. 존버.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타켓을 정한다면 여전히 대형 기술주 쪽에서 전차 군단을 지금 이제 분할 공략을 하십니다. 지금 한목에 다 사지 마세요. 조금씩 주 후반 코스까지 약간씩 사들어가는 전략. 그리고서 단가를 좀 낮추는 전략. 그게 필요해 보이고. 그리고 이제 후발 대형주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선발주와 이제 후발주를 분류해야 되는데 후발주들의 경우에는 순환 공략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좀 하루 이틀 정도 쉬면은 들어가고 이제 그런 식으로, 그리고 대형주에다가 기본적인 포트를 두시고 후발주들의 경우에는 좀 뭐랄까요? 쉬면은 들어가고 올라갈 때는 쉬고 이런 식으로. 가령 오늘 예를 들어 보면은 지금 후발주 쪽에서 뭐 대한유화라든지 롯데케미칼 올라갔잖아요. 제가 볼 때는 오늘 정도는 또 고점에서 한번 주는 자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쉬었다가 또 저가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 취해 나가자.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전체 시장의 유동성 트렌드 유효합니다. 전략적으로 우리 먼저 생각을 하세요. 전략이 살아 있으면은요 전술은 아무런 의미 없어요. 좀 조정 보이면 어때요? 또 갈 건데. 그러니까 유동성 트렌드가 유효하다는 점 때문에 오늘 시장에 대해서 너무 겁내지 마시고, 그리고 이번 단기 조정, 제가 볼 때는 내일 모레 정도까지는 단기 조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 단기 조정을 이용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핵심 타켓 종목들 차분히 분할 저가 매수 공략을 하는 포인트, 이게 아직까지 1월 장세 흐름 속에서 우리가 견지해야 될 핵심 투자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또 디테일한 부분들의 경우는 뭐 10시 10분 나설 시황을 통해서 또 말씀드릴 테니까 같이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